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아나운서 류일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주변 분들한테도 항상 안부를 자주 묻게 되더라고요.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항상 조심하세요, 선배님. 네. 네. 요즘 보니까 확진자도 뭐 많이 늘었지만 네. 더 걱정이 되는 게 오늘은 사망자가 22명이나 집계가 됐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그 부분이 좀 심각한 거잖아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걸 일단 먼저 짚어 드릴게요. 네네. 그제 그러니까 1,078명이 뭐 사상 최대 우리가 집계 이후 사상 최대 환자 수가 나왔고 1000명이 넘어갔어요. 예. 그리고 네. 오늘도 인제 1,018명인가요? 어쨌든 네. 1,000명이 넘어갔는데 네네네. 앞으로 이 과정을 어떻게 보느냐? 네. 전문가들은 1,000명 선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뭐 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수학적 그래프는 보이지만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지금껏 마스크 잘 착용해 주셨던 그런 좋은 습관들이 남아 있어서 네. 1,0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네. 예측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조금 나타나면서 혹시 인제 뭐 조금 600명대, 500명대로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있긴 하고요. 그러면 더 이상 막 많이 늘어날 것 같진 않다라는 전망이 일단 우세한 건가요? 네. 일단은 네.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네. 1,0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그리고 외곽에 계시는 전문가분들은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부에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은 1,000명 선에서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인제 문제는 그런데 인제 문제는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네. 들면 치명률 보면요. 전 세계에서 현재 가장 높은 게 멕시코인데 멕시코. 9%가 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란이고요. 이란이 한 4% 그러니까 되고 사망률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100명이 걸렸다면 네. 예. 멕시코에서 9명이 뭐 사망하는 뭐 이런 거고 네네네. 이란이 한 4%대 그리고 스페인과 영국이 3.5%대예요. 그러니까 영국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영국은 확진자도 많고 사망자도 많아요. 그러게요. 공공의료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영국에서 코로나19는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를 근거로 공공병상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주장은 저는 참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이제 쏙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영국 더 상황을 나오고 보면? 있죠. 예. 예, 정부가 2025년까지 5,000개 병상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인제 근데 뭐냐면 네. 정말로 근거를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세금을 써서 하는 건데 네. 우리에 맞게 써야죠. 네네네. 그렇죠. 지금 뭐냐면 공공병원이 되게 많은 나라들은 지금 다 참패하고 있고 네. 우리는 민간 병원 비율이 되게 높은데도 지금 선방하고 있단 하고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이 장점이고 어떤 것을 보강하는지를 먼저 이 얘기를 해야지 그러게 무턱대고 계속 2년 전, 3년 전, 10년 전에 주장하셨던 걸 그대로 하는 것은 저는 왜 맞지 그럴까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공공병원, 민간병원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의료는 공공성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공병원 지어서 거기는 공공의료하고 사립대병원은 그럼 맘대로 상업적으로 해도 뭐 풀어놓겠느냐. 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체계는 현재도 나타나지만 공공병원의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이 됐을 경우에는 민간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병원의 실력이 공공병원과 민간 사립대병원은 물론 서울대병원처럼 이런 경북대병원 이제 국립대병원은 말고요. 이런 의료원과 대학병원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영국은 공공병상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뭐 엄청나게 많이 높은데도 지금 이렇게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다시 한번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냉정하게 부분이 정확하게 의료 기술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인가요?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분석하지 않은 것을 네. 제가 분석할 수는 없는 거죠. 네. 하지만 현상은 이렇게 나타났고 영국 의학저널의 주 편집장이 그러니까 네. 영국 의료계의 대부죠. 영국 공공의료 시스템은 스캔들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식으로 이제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 기고를 했죠. 네. 영국 공공의료 체계는 코로나를 감당할 수 없다. 다시 다 들여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병원 그런 나라들은 스스로 들여다보겠다는데 지금, 예. 우리가 부대성 훨씬 교체된다 성적이 좋은데 하는데 그 나라를 따라가겠다. 쫓아가겠다고 이렇게 예, 본인들의 언밸런스하네요. 신념을 근거 없이 주창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네. 공공의료를 더 확충하겠다고 하시면 그에 맞는 연구와 이런 것 근거들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고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OECD에서 나쁜 거는 네. 자살률 높습니다. 아. 그리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 높습니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이라는 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이런 만성 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뇌졸중, 심장병으로 사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좋아요. 다른 건강 지표는 OECD 국가에서 우리가 상위권이고요. 요 두 가지가 안 좋은데 만약 공공병원을 늘려서 자살률을 감소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거 따져보고 공공병원을 늘려서 우리가 지금 안 좋은 것들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런 연구가 된다면 뭐 충분히 찬성할 수 있지만 네. 지금 주장처럼 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네. 실은 맞지 않습니다. 공공병원이 늘어나면 이 만성질환 관리는 좀 더 잘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네. 다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정말로 공공병원이 지금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실적이 네. 민간병원보다 더 우수하다는 근거를 대야겠죠. 그러니 만성질환을 위해서 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은 만약 한다면 그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현재 그런 주장 근거를 네. 내놓으신 분은 현재 없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요청드렸거든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일 아나운서가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라는 부분의 근거를 제시하신 부분들이 없어요. 예. 뭐 서울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근데 이제 예. 다시 돌아와서 코로나19의 우리 성적은 지금까지 나쁘지 않은 1.36%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치명률. 네. 그러면 저는 K방역이라는 게 나라 질병관리청 혹은 청와대 이런 어떤 정치나 공무원 어떤 국가기관만의 방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K방역의 성과는 전체, 그러니까 물론 정부도 들어가고 질병관리청도 들어가고 지자체 거기다가 의료진 그리고 국민의 자발적 그런 참여, 그런 생활 태도 이 모든 게 저는 K방역의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지금 현재 좀 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잘해왔으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네. 이제 망했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고 네.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네. 우선순위를 둬서 차근차근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막 1,000명이 넘어서서 이게 계속 이런 상태다 되면은 3단계 얘기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시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예. 정부로서는 일단 3단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따져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선제적으로 3단계를 하지 말아라. 네. 근데 정부는 조금 여러 가지를 따져야겠죠. 근거를 네네. 가지고. 네. 이를테면 이제 따져야 될 게 두 가지죠. 3단계가 갖고 올 감염 억제 효과, 네. 3단계가 갖고 올 경제적 위기,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주는 피해. 그래서 이 피해가 감염 억제 효과보다 적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반대로 말한다면 이 3단계가 갖고 올 소상공인의 위축, 경제적 파탄, 이 피해보다 감염 억제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할 때 네. 3단계를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건 뭐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네. 전문가들이 그걸 장담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억제 정책, 통제 정책이 감염병 초기에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올해 2월, 3월 네. 그때 중국
중국을 봉쇄했던 나라와 초기에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뭐 대만 뭐 거론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게 3월 4월이라면 지금 뭐 선제적 3단계 아니면 3단계 이상이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1년이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는 주변으로 이미 우리 사회에 나도 모르는 새 감염이 많이 퍼져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회를 멈춘다고 해서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은 적어요. 특히 오늘 이제 발표됐습니다만 네. 우리나라 지금 신규 확진자의 43%가 직접 감염입니다. 네. 가까운 사람,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3단계로 멈춰서 집에만 있게 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집에서 감염이 많이 돼요. 그러면 달라질 게 크게 없을 수 달라질 있겠네요. 게 물론 조금은 있겠지만 있겠지만 피해에 비해서 정말 클 것이냐. 지금 43%니까 네. 예.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어떻게 계속 한다고 쳐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거리두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가 떨어지지만 네. 그것이 주는 경제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더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예. 소상공인은 3, 4월과 달라요. 3, 4월은 그래도 당연하죠.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락다운 하더라도 그래도 버틸 거 버텨야지 있었는데 했는데 지금은 거의, 예. 그럴 여력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체감하고 있는 경기가 너무나도 지금 현저히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 사회적 선제적 거리 3단계는 예를 들면 친정부적인 학자, 네. 그다음에 반정부적인 학자들이 지금은 동시에 이제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네. 근데 실제로 내부에서 네.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는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는 3단계가 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되게 근데 물론 이가 이제 저 변수가 되는 것 하나가 어떤 게 될 것 같냐면 사망자가 급속하게 는다.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공포심이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부가 3단계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게 락다운이 되고 어차피 소상공인 취약계층이 무너지니까 그때는 정부로서 어쩔 수 없이 3단계를 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3단계를 막기 위해서는 네. 사망자를 줄이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하고 그 말은 중환자를 치료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다 모아야 되고 네. 두 번째 중환자로 될 수 있는 고위험군 70세 이상의 노인이나 심근경색 혹은 콩팥 투석을 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걸리지 않도록 네.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방송하기 전에도 제가 남동생이랑 통화를 했는데 저희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만 지금 되는 상황인데 매출이 뭐 거의 뭐 1%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PD도 할아버지께서 지금 노래방을 운영하시는데 너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버티기 힘든 상태고 다 아마 지금 웬만해서는 이런 거를 경험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단계만 해도 곳곳에서 이건 그러니까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제한되고 있지 않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사회적 네. 거리두기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2.5단계에서 뭐 식당, 뭐 주점을 따지면 9시까지는 영업을 하고 9시 이후부터 안 되죠. 네. 근데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예. 9시 이후에는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고 9시 이전엔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할까요? 전혀 아니죠. 사실 네. 뭐냐면 원래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간이 아니라 만약 1단계면 식당 인원의 절반을 뭐 그렇죠. 줄인다. 그다음에 2단계면 뭐 절반 이상 70%를 줄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해당 식당 개별 소상공인 식당 주점들이 평소에 얼마만큼의 손님들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가 처음에 효과를 많이 보긴 했지만 네. 이게 사실은 지금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무언가는 아닌 것 아니다. 같기도 하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은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부분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구성하시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걸 제가 전달하는 거지만 네. 정말 중요한 거는 어떤 거리두기라는 그런 형식보다 네. 우리가 얼마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시간을 오래 지속할 것이냐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아, 근데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것도 그냥 방송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다가 아, 제가 왜냐면 어 이거 음성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본인의 실명 목소리가 나오는 게 우리가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네. 병원에 갔어요.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음. 봤더니 간 수치가 되게 올랐어요. 음. 보니까 전격성 간염이라서 간 이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 이식을 일단 뭘 서둘러고 가족들이 다 기증 의사가 있는 가족들을 해서 조직 검사를 검사해보죠. 거기서 했어요. 네. 근데 그 대학병원에서는 간 이식이 안 되니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진료를 빨리 가라. 그래서 이거는 응급이니까. 음. 그런데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음. 응급실이 안 되죠. 그래서 네. 해당 병원이 최대한 빨리 외래를 잡아줘서 외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학병원은 간 이식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인데 이렇게 전격성 간염의 간 이식은 응급 입원을 시켜줘요. 근데 이번에 응급 입원이 안 되고 열흘 후 입원으로 잡힌 거예요. 그것도 기다려라. 왜 그러냐 지금 이분은 하루하루가 지금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19 중환자 병동을 만드느라고 환자들을 더 이상 신원을 당분간 받지 말라는 정책이 내려진 거예요. 왜냐면 계속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이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네. 이런 상태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냐. 요 부분이 되게 많이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코로나19의 중환자 그리고 다른 질환의 중환자 이런 의학적 순위를 네. 의사들에게 좀 맡겨서 빨리 이거 순위를 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지금 뭐냐면 순위를 정할 수가 일부에 있을까요? 예.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지 않으면 당장 안 되는, 돌아가시는 분을 예, 먼저 위급한 것부터. 저기 해야겠죠. 네. 그리고 효율적으로 네. 지금 뭐냐면 모 대학 교수님께서 방송에서 그리고 그래서 민간 대학병원이 병상을 안 내놔서 중환자가 실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민간 대학병원이 병실을 내놓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어떤 안을 했냐면 이 민간 대학병원이 그러니까 응급수술 외에 비응급수술 중에 제일 많은 게 봤더니 암이에요. 네. 암 환자 수술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응급 수술을 줄이고 코로나19 환자를 받으려면 암 환자의 수술을 한 달간 다 미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걸 누가 설명하겠어요? 아니 암 환자 가족들은 수술 날짜가 잡혔는데 코로나19 환자 중증 환자를 치료해야 되니까 한 달 이후에 치료받아야 된다고 말을 들으면 납득을 예. 잘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에게 병실을 요구하고 내놔라고 한다면 네. 거기에다 뭐냐면 그리고 암 환자분들 뇌졸중 심장병 환자분들 좀 치료 늦게 받으세요. 이런 말도 함께 해야죠. 그렇죠? 지금 우리 알겠지만 민간 대학병원 전부 다 지금 그냥 놀고 있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중증 환자들 다 지금 받고 있고 사실 거기에 평소에도 입원하려면 어려운데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해결은 해야겠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그다음에 이런 조절을 할지. 예를 들면 암 종류에서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암은 의사들이 선택해서 이거는 조금 지원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하자. 근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양해를 구해야죠. 그렇죠? 지금처럼 암암리에 하지 않고. 근데 이거는 저도 되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족들이 애가 타겠어요. 예? 평소가 하루가 급한데 그런 일이 있는 줄 우린 몰랐네요. 근데 이 사례 말고도 네. 여러 사례가 있어요. 지금 기사에 뜨지만 네. 기사에 여러 사례들 얼마 전에는 그 열 나는 임신부가 병원을 제대로 이게 못 어레인지가 가서? 안 돼서 네. 사산된 사례도 있었고 화상 입었던 아이가 치료를 잘 못 받다가 구급차 안에서 그냥 치료받은 사례도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왜냐면 저한테 부탁이 왔어요. 제가 아니 이렇게 전격성 간염이고 간이식 이거 필요한 거는 응급이고 아니 이 해당 병원에서 원래 응급 수술 하지 않았었냐? 왜 그러냐 했더니 병실이 없다. 코로나19 지금 병상 마련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다. 근데 사실 뭐냐면 큰일이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병원한테 니네 왜 병상 안 내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고 또 그 병원한테 니네 왜 전격성 간염 환자 간이식 안 해줘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군가는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어떤 게 가장 피해를 덜 우리가 받는 상황인지 이거는 의학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게 할 때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중환자실 코로나19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데서 과연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SBS 8시 뉴스를 유일 아나운서는 잘 안 보시죠. 아니 열심히 보죠 왜? 제가 최근에 무슨 뉴스 했어요? 아 그거요? 우리 PD들은 다 알아. 아. 보니까 아, 저분들은 그거요? 내 뉴스를 네. 구독해서 선배 보시는 버벅거린 것만 보여가지고 내용이 잘 안 보였네. 뭐냐면 네.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냐면 네네. 코로나19 중환자로 입원을 했어요. 네. 근데 어떤 치료를 받고 열흘이나 아니면 2주 정도가 지나면 균 배출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아. 네.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환자들을 다른 일반 병실로 보낼 수 보내면 있는데, 중환자실을 훨씬 더 다른 환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환자들이 지금 대학병원 이런 데서 못 가요. 일반 병실로. 왜냐면 아니 코로나19 걸린 중환자까지 사람인데. 갔던 사람이 오는 걸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처음으로 이걸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그것만 빨리 벗어나면 준중환자실로 그리고 준중환자실에서 균 배출이 없으면 바로 일반 병실로 그래서 효율성을 최대 50% 이상 높이려고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100개라면 150개 되는 거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은 거네요, 진짜. 네, 이거는 뭐냐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국내 최고 권위에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교수님들이 다수 포진한 이분들과 국내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네. 결정하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왜 함부로 못했냐면 정서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는 괜찮은데 정서적으로는 꺼려지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래도 국립중앙의료에서는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뭐 그런 찜찜한 마음은 이해하는데 네. 그래도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잘 해보는 받아들이고. 네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알려줘야겠네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사망자 중에서 좀 네. 이 사건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병상 대기 중에 사망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네, 지금 그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데 네네. 보통은 그래도 이제 그게 하루나 요 정도인데 지금 오늘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네. 12일 날 확진 받으신 분이 15일 새벽 1시에 사망하신 사례가 오늘 발표됐죠. 네. 그래서 3일이 걸린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은 만 3일은 아니고요. 네. 뭐 만 48시간은 넘어 이틀 보여요. 넘어가는 시간. 예. 근데 이걸 이제 지금까지 취재된 걸로 보면 동대문 그 관할이 동대문 네네네. 보건소인데 60대 서울시에 동대문구에. 네, 예. 요청을 2번이나 했었다. 긴급 병상 요청을. 근데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그 위에 중수본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좀 막아야 됩니다. 이런 네. 걸.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도 못하고 사망하는 것을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로 막아야 합니다. 이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우리나라 최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들이 우선순위로 가장 높게 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여기서 안타까운 게 네. 지금 무증상 감염자도 지금 선제 검사하겠다고 막 하고 있죠. 네. 이거는 반대예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일단 사망자부터 줄이려면 이렇게 중환자 치료하고 그렇죠. 고위험군 집에서 보호하고 대기하시는 그다음에 분들, 예. 유증상자 감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네. 왜 무증상자까지 증상이 하느냐. 없는데. 지금 우리 그럴 여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찝찝하신 분들 가서 검사한다고 요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물론 그게 무증상자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예. 선별해서 관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여력이 된다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이 거기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조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네.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예. 바로 그 인력을 중환자 인력으로 음. 중환자를 선별하고 하는 대로 돌리자. 그러게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중환자가 빨리 치료받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인지 중증 환자인지 아니면 그 중간 단계 환자인지 이거 분류를 정말로 신속하게 해야 빠른 되거든요. 판단이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이 지금 네.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인데 왜 이렇게 이틀씩이나 대기를 했어야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 네. 판단을 빨리 내려주는 기관이 없었던 거죠. 지금 전문가들이 뭐냐면 네. 지금 무증상자 선별진료소 하는 인원을 그 의료 인력을 그쪽에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일단은 진단받은 사람 중에서 그분이 빨리 중증 환자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는 이런 쪽으로 만들자고 하시거든요. 네. 이거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방역 당국이. 음. 물론 방역 당국이 한 명이라도 좀 더 빨리 알아내서 감염자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인 거는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지금 이런 사망 제때 치료 못 받고 사망하시는 것을 막는 게 더 급하니 그 인원을 제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전문가들이 조언하시는 대로 네. 돌려서 중증 환자 먼저 분류하고 그다음에 중환자로 분류된 분들은 빠르게 병실을 어레인지하는 그런 인력으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건 서울시 방역당국 정말로 그다음에 우리 질병관리청 모든 방역당국이 조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그 무료 검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막 그때 줄 서서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네. 되는 건데 2주 아니면 3주였을 거예요. 이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근데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시행이 된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냐면 네. 먼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증상 감염자도 찾아내겠다. 찾아내서 격리하는 게 확진자 전체를 줄이는 거에 이바지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신 것 같아요. 뭐 그 생각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 그리고 무증상 감염자는 유증상 감염자보다 감염력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좀 떨어지죠. 네, 네. 많이 떨어지죠. 네. 2배 이상 떨어지는 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게 좀 급할 때는 네. 예? 급할 때는 일로 돌리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전부 다 그러니까 무증상자 선별 진료소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귀한 인력인데 우리가 그게 충분하다면 그것도 열심히 하시는 거 되게 좋은데 네. 지금 우리가 충분하지 않은 정황들이 나타나니 그분들을 조금 사망자를 줄이는데 조금 더 하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직 뉴스로는 소개해 드리지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13,000명 환자의 그 중증도에 관한 논문이 란셋이라는 잡지에 실렸습니다. 네. 거기를 보더라도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의 94%가 괜찮아요. 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 중에 9%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좁히면 인명 피해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100명 중에 누가 한 명이 될지 모르니까 그걸로 어떻게 이제 좀 촘촘하게 네. 정말로 치료가 계속 필요한 사람들이 네. 누군지 서둘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그런 거에 몰두하자.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과학적 데이터를 갖고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좀 더 과감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기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못 하신 분들 결국은 병상이 모자라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 그렇진 벌어지는 않아요. 건가요? 병상이 어제 제가 했지만 그렇게 한 분 정도 그러니까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취재가 좀 필요한 영역인데 오늘 벌어진 사안이라서 지금 녹음 당일에 벌어진 상황이라서 좀 더 취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 왜냐면 방역당국과 서울시 방역당국에 이 취재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병상 자체의 부족보다는 네. 이 운용하는 시스템, 피드백이 뭔가 잘 안 네, 되나 봐요. 요 네. 선별하고 이게 딱 환자를 배정하는 네. 그 시스템에 어떤 지연이 있었지 않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제 맞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백신의 효과는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게 백신 시작되고 내년, 내후년 되면 괜찮아지는 거야?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감염자 수는 확 줄 수 있겠죠. 효과가 있다면. 네. 네. 지금 사실 임상 시험에 공개된 걸 보면 위약을 맞았던 군과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던 군의 이 감염은 그러니까 가짜 백신을 맞았던 환자들의 그 곡선은 환자 증가 곡선은 이렇게 지금 가듯이 가요. 네. 근데 백신을 맞았던 그룹에서는 거의 멈춰요. 그러니까 그 임상 시험대로 결과가 나타나 준다면 네. 우리 충분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백신이 예전에 초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효과를 더 기대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항체만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는데 네. 보니까 이 백신이 세포맥의 면역까지 유도해요. 네. 항체의 효과는 3개월이 채 안 되지만 네. 항체 맥의 효과는 6개월 이상 되거든요. 1년까지 지속할 수도 있으니까 그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적어도 6개월 혹은 1년 이상 지속된다면 그러면 훨씬 더 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리라고 믿어요. 네. 희망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절망할 필요는 없다. 지금의 근거는 게 앤서니 파우치가 미국의 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 알레르기 감염병 소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의 근거로는 백신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하지 않다. 지금에 나와 있는 근거로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 네. 지금 오늘도 사망자가 22명 나왔지만 여전히 고령자 분들이신 네. 거죠? 네. 오늘 22명의 연령별 분포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사망자 분포를 보면요. 연령별로 보면 55세 이하는 거의 없어요. 네. 0.1%가 안 되고요. 네. 60대가 한 1몇 퍼센트, 1%대가 되고요. 70대가 되면 5%대로 올라가고 네. 이게 80대 이상에서는 15%나 됩니다. 그러니까 7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은 코로나19 정말 각별히 주의해야 되죠. 조심하셔야 정말 돼요. 주의해야 돼요. 네. 우리가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우리가 이런 어르신들에게 피해가 되지 전파하지 않도록 않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린 게 네. 심부전. 그러니까 심부전은 심장이 충분히 잘 뛰지 않는 건데 약을 복용해야 할 만큼 심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네. 사망률이 5.8배, 5배 이상 높아지고요. 콩팥 투석을 받는 분은 2.8배인가요? 어쨌든 2배 이상 높아져요, 사망률이. 그러니까 심부전 환자, 콩팥 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본인들도 주의하셔야겠지만 주변 분들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좋겠죠. 네. 사망자는 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더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그게 좀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환자가 확 늘면 위중증 환자가 한 7일에서 10일 이후에 막 급격히 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안 왔으니까 이번 주말 아직도 정도가 안 온 거네요, 그러면? 예. 이번 주말 상황을 봐야 되는데 네. 아무튼 사망자를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예전 같았으면 지금이 연말 연시니까 네. 뭐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네. 막 들떠 있는 네. 상황일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러긴 우리가 이제 여력이 없고 여기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더 차분하게 이제 연말을 보내면서 모임 네. 같은 것도 좀 줄이고 우리가 코로나에 좀 잘 대처를 더 아직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뭐냐면 음. 모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지금 가족 전파, 지인 전파거든요. 그럼 가족에서도 가족들도 만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근데 집에서 어떻게 안 만나? 한 집에서 안 돼. 물론 유일 아나운서는 집이 크니까 집에서 안 만날 수 있겠죠. 저희 집은 뭐 안 만날 수 없어요. 네. 뭐 저는 너무 집이 커서 애들하고 또 톡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뭐 그냥 이제 이렇게 그냥 하려고 인정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네. 있는 집한테는 그래도 뭐 좀 나아. 아, 저희 같이 없는 집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방 뭐냐면 3개짜리 집이에요, 저희 집. 그래서 네. 뭐냐면 가족이 음. 저는 이제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는 건데 네. 정말 죄송하지만 네. 가족에 어르신들이 있다, 투석받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좀 분리해서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오히려. 좀 미리 좀 네. 자가 격리를 하는 네, 게 미리.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네. 어머니가 방문하셨을 때 네. 전 집에 오면 마스크를 벗는데 음. 저희 어머니가 계신 걸 보고 제가 다시 썼어요.
쓰고서 어머니 반대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음. 그랬는데 그러니까 되게 죄송해요. 막 걱정되고 어머니가 이제 그러면 뭐냐면 그쵸. 제가 왜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나? 아니 막 그런데 이제 아니 우리 네. 어머니가 걸리는 거는 완전히 이거는 당연히 다른 아, 차원이니까. 너무 걱정돼요. 진짜. 그래서 예. 그렇게 조금 저는 그러니까 앤소니 파우치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걸리는 건 문제 안 된다. 어린이는 잘 걸리지도 않는다고 네이처 논문이 나왔어요. 아이들의 세포 매개 면역이 대단히 유연해서 코로나19를 마치 감기 걸리듯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는 차라리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어린이 사망자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거는 어르신들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다. 네. 그렇게 거의 저는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매주 강조하는 부분인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르신들 항상 조심시켜 드려야 되는 거 저희가.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항상 신경을 좀 바짝 곤두세워서 저희가 네. 항상 조심조심 네. 하면서 저희도 이제 이 뽀얀 지내야겠어요. 거탑을 코로나가 아닌 다른 주제로 좀 할 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1년 내내 코로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 네. 초부터. 그러네요. 네. 네. 궁금한 거 있으면 그래도 다른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깐은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sbs.co. 아니다. 뭐지? TOWER 골뱅이 sbs.co.kr 타워를 빠뜨렸네 제가. 네. 네. 여기에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궁금하신 그리고 거 오늘 우리 있으시면. 하PD가 오늘 마지막 네. 시간인 거죠? 그렇죠. 뽀얀 거탑. 네. 그동안 하지훈 PD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마른 몸으로 네. 우리 골룸의 방송들을 다 책임지고 네. 있었죠. 그렇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네. 그리고 하준 PD가 좀 살이 쪘으면 좋겠고. 살이 안 찔 것 같은데 평생. 30kg대 아니야? 큰일 났다 진짜. 내 내 몸무게의 살을 좀 주고 절반이네. 싶네 진짜. 예. 그러면 유리 아나운서 몸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거네요? 네?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동안 네. 고생하셨고요. 예. 네. 그렇네요. 자, 하준 PD가 음. 지금 복귀하면 어디로 가시는 거죠? 학교 어디 학교죠? 숙대. 숙대 무슨 과죠? 숙대 미디어학부 하지윤 우리 인턴 학생. PD님을 잘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숙대 미디어 학부님들께는 특별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뭐 방송 쪽으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만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죠? 네. 네, 그런 날이 빨리 또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